어떤 음악으로 들리셨나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중국 전통 민속음악 콘서트에서 중국 전통의상 치파오를 입은 중국 수석 연주자들이 아리랑부터 시작해 수많은 한국 전통 민요를 연주했습니다. 박자와 리듬을 살짝 바꾼 편곡 버전을 넘나들며 파리에서 당당하게 공연을 한 거죠. 중국은 한복, 김치, 아리랑, 판소리 등 아름다운 한국 전통을 자신들 것이라 우기며 이를 빼앗으려 노력해왔는데요. 최근 전 세계에서 큰 망신을 당하며 두 번 다시 한국 것을 넘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1984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폐막식에서 다음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이 소개됐을 때 한국 무용팀은 아름다운 부채춤을 선보였습니다. 개최국 미국을 비롯해 수많은 나라들은 난생 처음 보는 부채춤의 정신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이 반응에 힘입어 1988 서울올림픽 BBC 중계방송 오프닝 테마로도 부채춤이 선정되었죠. 그만큼 한국의 부채춤은 매우 특별한 춤으로 고유명사로 취급될 정도입니다. 특별하고 유명한 만큼 이를 탐내는 한 국가가 있었는데요. 올해 초 설날 미국 NBA 덴버 너기츠 홈구장에서는 한복을 입은 여성들의 부채춤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경악스러운 사실은 중국이 이들을 중국 댄스팀이라 소개한 것입니다. 실제 이들은 중국인들이 한복을 입고 부채춤을 추는 퍼포먼스를 진행해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어서 뉴욕 차이나타운에서 열린 대형 퍼레이드 행사에서도 붉은 옷을 입은 중국인들이 붉은 부채를 들고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들 앞에서 부채춤을 췄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바이두 백과사전에 우리 부채춤을 한족, 한이족, 조선족 등 민족이 긴 역사를 거치며 각자 다른 특징을 형성한 중국민 간 전통무용 형식 중 하나라고 적어 넣었습니다. 실제로 바이두의 부채춤을 검색하면 조선족 전통 무속에서 유래한 것으로 후에 공연적인 춤으로 발전했다. 조선족 특유의 리듬과 함축적이면서도 드러나지 않는 내면 정서, 곡선적인 율동, 자유로운 퍼포먼스를 표현했다고 설명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홍콩 고궁박물관 공식 SNS에도 한복을 차려입고 부채춤을 추는 장면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차이니즈 댄스라고 소개해 큰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지적을 해도 중국인들이 이런 미친 행동을 계속하자 외국인들은 헷갈릴 수밖에 없을 텐데요. 프랑스의 한 여행사 사이트에는 세계적인 축제 니스카니발을 소개하는 과정에서 부채춤을 추는 사진을 게시하며 당연히 중국 것이라 착각하고 중국인 댄서라는 설명을 붙이기에 이릅니다. 그러면 중국은 왜 이렇게 부채춤에 집착하는 걸까요? 부채춤은 한복을 입고 부채를 사용해 다양한 춤 사위를 표현하는 춤입니다. 주로 여러 명이 모여 부채로 아름다운 모양을 구사하지만 혼자 추는 동무로도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원래 궁중에서 추던 격식 있는 춤이 민간으로 퍼지면서 다양하게 구성되기 시작한 부채춤은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과 예술성을 대표하는 문화적 상징 중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한복과 전통적인 꽃부채 단 두 가지 요소만으로 화려함이 극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 전통 무용에서 부채는 감정의 미묘한 변화를 표현하거나 무대 위에 시각적 아름다움을 더하는 데 사용되며 우아하고 섬세한 동작이 특징입니다. 게다가 어떻게 활용해도 특별한 춤이 완성될 정도로 많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치어리더들의 부채춤이 있죠. 치어리더들이 팀을 응원하기 위해 부채를 꺼내 들면 파워풀하면서도 화려하기 그지없어 보기만 해도 흥이 돋으며 신명이 납니다. 또한 부채춤은 어떠한 음악에도 잘 어울립니다. 한복, 김치, 아리랑, 판소리도 모자라 이젠 부채춤까지 눈에 좋아 보이는 족족 자신들 것이라 우기며 중국이 작정을 하고 전 세계 곳곳에 한복과 부채춤을 홍보하는 모습을 그대로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중국이 엄두도 내지 못하게 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어린이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부채춤이 소개되면서 중국이 부채춤을 자국 전통 무용이라고 우겼던 사실이 무색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미국 어린이 교육 TV 프로그램 세서미 스트리트 공식 채널에는 최근 부채춤을 소개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영상을 보면 세서미 스트리트 캐릭터와 어린이는 부채를 든 채 팔을 살랑거리며 열심히 춤을 춥니다. 설명란에는 부채춤은 한국의 문화다라고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세서미 스트리트는 미국 공영방송 PBS가 1969년부터 제작 중인 대표적인 어린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 150개국 이상 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TV 프로그램에서 한국의 부채춤을 소개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실제로 이 영상을 보고 부채춤에 대해 다시 알겠다는 해외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았습니다. 부채춤의 섬세한 동작과 화려한 의상을 보고 있자니 너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드네요. 와우, 부채로 이렇게 다양한 모양과 패턴을 만들어내다니 정말 신기하다. 부채라는 것도 생소하지만 부채로 춤을 만드는 걸 보고 있으면 마치 살아있는 그림을 보는 것 같아요. 음악과 춤의 조화가 완벽합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는 느낌이에요. 우아한 무용입니다. 그러면서 역동성이 놀라워요.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 문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어요. 부채를 사용해 이렇게 아름다운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다니 감동이에요. 마치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아름답다, 한국의 예술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라며 놀라는 모습이었죠. 그동안 중국이 부채춤을 자국의 전통춤이라고 우기며 문화 공정을 이어간 사례와 대조적으로 모두가 제대로 알아가니 참 다행이란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중국은 문화 공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의 전통 문화뿐만 아니라 한류와 한국 콘텐츠도 모조리 뱅벼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이 세계적인 흥행을 하자 중국은 곧바로 오징어의 승리라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한국 전통 놀이와 유사한 게임을 끼워 넣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심지어 중국 네티즌들마저도 창피하다고 부끄러워할 정도였죠. 요즘 한국 예능은 재미있기로 유명한데 한국에서 인기 있었던 예능 프로그램은 그 즉시 표절하여 방송에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포스터부터 시작해 인원 구성, 스토리까지 모두 다 똑같은 내용으로 대놓고 표절을 일삼고 있는데요. 중국은 무한도전을 표절해 극한도전을 만들었고 효린의 민박을 표절해 친해적 객잔을, 미운 우리 새끼를 표절해 우리집 녀석, 복면가왕을 표절한 복면가수를 맞춰라, 복면가왕 등 한국 방송을 몰래 훔쳐보면서 조금만 반응이 나왔다 하면 바로 표절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표절 역시 유명하죠. 별에서 온 그대와 상속자들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큰 반응을 불러온 드라마입니다. 이에 중국은 아예 두 작품을 합쳐 별에서 온 상속자들이라는 괴작을 만들어냈습니다. 그해 우리는 아예 포스터를 복부 수준으로 갖다 붙여 아적 소년시대를 표절해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리메이크 요청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한국 드라마 1위에 오른 대장금 역시 중국의 먹잇감이 되어 버렸는데요. 대장금을 표절한 중국 드라마 진숙이는 여주인공이 천하제일의 요리사가 되겠다는 포부를 갖고 황궁에 들어가 뛰어난 요리 솜씨를 선보여 세자의 사랑을 받는다는 줄거리를 담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들은 한복과 유사한 스타일의 옷을 입고 여주인공은 삼겹살을 구워 쌈까지 싸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표절은 그 수준이 조악하기 그지없어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외국인들은 이를 바로 구분해 차단시키고 있는데요. 결국 한류 도둑질이라는 비난까지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문화를 지켜나갈 수 있도록 끊임없는 노력이 더욱 필요해지는 현재. 최근 해외명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한국의 유물들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타국가들로부터 역사적 문화적으로 약탈과 침탈을 당하며 여러 참혹한 상황을 겪어와야 했습니다. 심지어 손흥민, 김연아 등 대한민국의 대표 선수들까지 한국인이 아니라는 도를 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해외 경매 사이트를 통해 한국의 유물들이 우리 땅이 아닌 또 다른 해외로 거래가 되며 보존해야 할 역사조차 잃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이를 지켜보던 한 한국 기업이 국가를 대신해 나서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다는 전례 없는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 시각 한국 기업 인프레쉬는 해외 경매 사이트에 올라온 수많은 한국 유물들을 전문가와 검토를 마친 후 가져올 예정임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가져온 모든 유물은 국가박물관에 대한민국 국민들의 이름으로 기증할 것임을 전했는데요. 인프레쉬는 얼마 전 중국인의 역사 왜곡 발언에 사이다 일침을 날리기도 했었습니다. 중국은 한국 전쟁 당시 한국을 위해 싸웠던 참전국. 한국에 사는 중국인이 많으니 깊게 알아보고 후원해라.
한 중국인이 인프레쉬가 진행하는 6.25 참전용사 후원 프로젝트에 이 같은 역사 왜곡 글을 남겼고, 인프레쉬는 공식적인 피드백으로 중국 14억 인구가 한국에 와도 역사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글을 남겨 많은 한국인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했는데요. 그리고 몇 개월이 흐른 지금, 더 이상의 왜곡과 침탈을 막기 위해 한국의 유물을 들여오겠다는 대대적인 선포를 한 것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태극기, 전쟁용품들,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유물 등 지금도 한국의 역사적 산증물들이 거래되고 있기에 전례 없는 한국 기업의 프로젝트가 더 기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렇기에 작은 땅덩어리 한국 속 소수의 인원으로 운영되는 이 기업의 국내외로 뜨거운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레쉬는 한국인이기 때문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여전히 끊임없는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참혹한 환경에 거주하는 참전용사를 위해 주거 개선, 전자제품, 식비 등을 지원하고 있고, 국내를 넘어 에티오피아, 필리핀, 태국까지 찾아가 한국전쟁 참전의 은혜를 갚아 나가고 있습니다. 인프레쉬는 최근 한국전쟁 참전용사에게 감사를 전하기 위한 특별한 굿즈를 출시했습니다. Things to Remember라는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와 볼캡은 기억이란 주제 아래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준 참전용사들의 노고를 잊지 말자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으며, 일상 속 착용하기 좋은 디자인과 태극기 포인트로 많은 한국인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익금의 일부를 참전용사 분들에게 후원하고 있으며 여러 한국인들의 이름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건 이 기업이 현재 적자 속 어려움에도 꾸준한 행보를 보이며 한국의 역사를 알려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더욱 많은 한국인들이 감동하고 있고 응원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젝트에 동참하고 있으며 많은 분들의 동참이 앞으로 이런 기업이 많이 생겨나는데 큰 발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꿀튜브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